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저부터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만에 되살아나서 번거래진 각도기 역사안준입니다.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제 좀 이상했었다니까. 네. 어제 좀 과했지. 어제는 좀 심리가 좀 영향을 좀 그러니까. 많이 미쳤긴 했어요. 근거가 너무 없었어. 네, 근거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이 너무 세게 나오네요. 예. 근데 어저께보다는 조금 지수 전체로는 조금 반등 덜했어요. 어제가 코스피가 2.5% 빠졌는데 오늘 1.3% 네. 딱 절반 정도 반등했고 코스닥은 어제 3.9% 거의 4% 빠졌는데 오늘 네. 3% 반등했으니까 이게 사실 완전히 제자리로 오려면 4% 빠졌으면 4% 이상 올라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 네. 면까지 고려하면 사실 어제의 낙폭을 온전히 회복하진 못하긴 한 거죠. 네. 하지만 이 정도도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예. 네. 네, 이 CPI가 예상이 좀 부합을 해서 그게 좀 가장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네.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 CPI 높게 나오면 이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기가 막힌 조각이 맞춰진 예, 거지. 그 조합으로 갔으면 네. 아마 작살 났을 텐데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시장 참가자들도 많이 안도를 해서 오늘 상승에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상이 맞은 거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까지 하게 된 거니까. 네, 그래서 더 강하게 반등을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서 CPI까지 잘 안 나오면 큰일 나네 하는 우려감에 매도한 것까지 어제 있었을 테니까 네, 좀 안도가 좀 영향을 미쳤고요. 어제 많이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팔았습니다. 어제 한 1조 샀잖아요. 양시장 앞에서. 네. 오늘 양시장 앞에서 한 5천억 조금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는 잘한 것 같아요. 어제 먹은 거 다 팔은 건가 벌써? 수급으로 보면 참 이 떨어질 때 사고 오를 오를 때 때 팔고 팔고. 요거를 참 잘했어요. 이게 박스권 장세에서는 잘 먹히는 전략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희한하게 이 개인 수매수 상위 업종들 보면은 그렇게 또 달라요. 먹히는 깨지는 주식을 상위 업종에 네, 포진되고 1월 있고요. 달에 막 인버스, 곧버스를 엄청 사고 막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팔았습니다. 7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코스닥에서는 3,600억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엄청나요. 네. 뭐 제일 많이 산 업종은 외국인들은 운수 장비였습니다. 기아를 오늘 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3천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어제도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는 안 팔았거든요. 2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오늘 추가로 3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그 어제 선물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게 매수로 반전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에 따른 또 프로그램 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관 매수는 뭐 순매수라기보다도 그렇죠. 네. 네, 오늘 아시아 증시가 홍콩만 조금 한 1.6% 정도 반등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국이 그래도 잘 반등을 했습니다. 다른 데 어제 비해서. 많이 빠졌잖아. 살려줘. 네. 네, 국고채 금리도 한국 10년물, 3년물이 11bp, 12bp 정도씩 반등을 했고요. 업종별로는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기계가 제일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게 오늘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건설 업종도 오늘은 두 번째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건설 업종이 많이 빠졌죠. 대체적으로 이게 약간 신에너지 느낌 나지 않습니까? 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네, 원전 관련 주들이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전이 일종의 신에너지 쪽으로 자꾸 편입되네요. 뭐 이제 이 녹색주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은 원전을 좀 신재생으로 좀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진하게 듭니다. 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가 업종 3위였습니다. 여기는 뭐 골고루 올랐습니다. 오늘 기아가 4% 넘게 올랐고요. 네. 현대차가 2%, 나머지 뭐 화신, 현대로템, 뭐 SL 이런 회사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동차 예. 부품 업종까지 오늘 잘 올랐네요. 또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에서 조선주들도 좋았어요. 어제 대우조선의 양이 역대 최고가 수주 LNG선 투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네. 6%나 급등을 했고요. 네. 현대중공업 3%, 삼성중공업 2%. 네,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네. 철강금속 섹터도 뭐 사마 알미늄, TCC 스틸, 조일 알미늄 왠지 2차전지랑 2차 전지네. 같이 올랐던 2차 전지. 회사들이었고 네. 포스코 홀딩스도 그래도 3%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정말 안타까운데 FNF가 오늘 1.6%또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계속이네. 네, 추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운수창고 업종에서도 오늘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냥 보합세 유지를 했어요.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SVB 사태가 어제까지는 굉장히 우려하다가 오늘은 많이 안도가 됐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 두 가지 대책으로 좀 내놨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 중앙은행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각각 700억 엔씩 ETF를 매수하면서 시장 진화에 좀 나섰습니다. 네. 이게 700억 엔이면 대략 7천억, 7천억, 6,800억 정도 네. 되거든요. 네. 이틀 동안 이게 각각 이 정도 돈을 쏟아부었으니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ETF 매수한 거는 21년도 3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메이저 이슈는 아니지만 베트남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2년 만에 또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였는데 네. 일부 정책 금리를 0.5에서 1% 포인트씩 인하를 하면서 이 SVB 사태에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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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마 이 주요 은행발 위기는 조금 마무리 국면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가야 돼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은행발 위기는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조건 막아야 돼요. 다만 이제 좀 아무래도 고금리 환경이 오래 지속이 됐다 보니까 네. 힘들어지는 업종 그리고 개별 기업들 존재를 할 수는 있겠죠. 예, 많이 힘들겠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더 터지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 선택 사항은 아니에요. 무조건 필수 사항이라서 만약에 못 막으면은 이제 일파만파 되는 거죠. 네. 예. 국내에서도 이 와중에도 신용등급이 그래도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오히려 신용등급 전망도 또 떨어지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따가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PI 예상하고 딱 부합해서 나왔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도 참 긴장을 하면서 봤었는데 CPI가 6% 전년 대비 늘어났고 0.4%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예상치하고 정확히 근접했던 수치고 뭐 그런 CPI도 거의 예상하고 거의 부합을 했습니다. 네. 뭐 에너지 항목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빠졌고요. 중고차 가격은 2.8%나 떨어졌어요. 지금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다만 이 신차는 0.2% 올랐습니다. 그래서 와 신차 시장은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네. 오늘 주주총회에서 이 메모리 사업부 사장이 발언을 했는데 뭐 여전히 예전 기조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설비 투자는 계속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발언들을 보면은 올해 반도체 시장은 6% 정도 역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그래도 시장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설비 증설이나 R&D 투자는 지체 없이 이어나가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경쟁사들은 이미 캐펙스 축소를 예전부터 이야기해왔죠. 근데 삼성전자는 작년 10월부터 같은 기조로 설비 투자 계속한다. 이 기조를 계속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반도체 주식들 다 반등하는 와중에 오늘 하이닉스만 2.5% 하락을 했거든요. 반도체 주식이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는 언더퍼폼 확실히 했어요. 오늘. 언더퍼폼이긴 합니다. 예. 내일 또 일본하고 또 회담이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도 오늘 1.3% 올랐고 소부장 섹터도 그래도 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뭐 조금 1, 2%씩은 올랐거든요. 네. 뭐 1% 정도 때 떨어지는 종목도 많았고 대체로 많이 반등은 못하긴 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네, 하이닉스가 조금 실망스럽네요. 왜냐면 뭐 이렇게 되면은 다른 회사는 죽어나는 거거든. 그렇죠.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캐펙스를 안 줄이면 네. 특히 만약에 하이닉스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죠. 불경기가 한 1년 더 간다, 2년 가는데 캐펙스 안주를 계속 간다 그러면은 셋 중 하나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둘 중 하나겠네.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삼성은 뭐 버티겠죠. 예. 네. 네, 그리고 2차전지는 어제 에코프로만 주식이냐 얘기했는데 오늘도 에코프로만 주식입니다. 주식이네요. 네. 오늘 네. 확정했습니다. 20%나 급등을 와. 하면서 벌써 40만 원도 넘었어요. 네. 하여튼 뭐 바닥에서부터 10배 이상 올랐죠. 네. 네. 얼마 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만 원이 넘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 쌓여 있잖아요. 4천 원 네. 넘게 누적 공매도가 쌓여 있는데 다 죽이려나 봐요. 예전에 게임스탑 제2의 게임스탑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딱 그런 느낌이고요. 사실은 뭐 이 공매도도 따지고 보면 매수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 신용이거든요. 신용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용 매매를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네. 네, 이게 뭐 밈으로 형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매도 세력 공격하자 막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건지 도대체 왜 오르는 건지 좀 펀더멘탈 이상의 상승 요인은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미래의 전망은 좋으니까 그걸 근거로 가는 거죠. 네. 미래의 전망이 네. 한 달 전에는 안 좋았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4배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야 뭐 주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주가라는 거는 회사의 본질 가치하고 항상 동행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기업의 사업 그다음 사업의 전망과 주가를 일치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오히려 좀 띄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를 이제 철학적 영역으로 기표와 기가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나는 나냐 나는 나가 아니냐 뭐 이런 개념인 건데 예를 들어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근데 나는 내가 썼잖아요 시를. 해석은 일반 사람들이 하죠. 나 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A라는 개념으로 시를 썼는데 그 타인들이 B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뭔가요? 이거는 이 시는 어떻게 되나요? B로 바뀌는 거예요. 본질과의 이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사회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더 많이 팔고 이익이 늘고 매출이 늘 거라는 거 네, 전망은 동일합니다. 주가는 따로 지 마음대로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인정은 또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네. 그럼 그게 테슬라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올해 사실 작년 말에 23년도에 어떤 업종이 제일 좋을까라고 리서치 하우스들 다 답변했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던 게 반도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 코덱스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7%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보험도 5% 올랐고 근데 자동차가 15%나 올랐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제 코스피 상승 대비 아웃퍼폼 2배 이상씩 오르고 있는데 뭐 역시나 뭐 2차 전지는 못 따라갑니다. 뭐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뭐 이런 ETF는 48%나 급등을 해서 이거는 뭐 넌 왜고 어쨌든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 그룹이 아니나 다를까 22년도 글로벌 판매 3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박수 쳐야 될 일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뭐 도요타가 1위. 작년에 1000만 대 정도 팔았고요. 폭스바겐이 850만 대 정도 팔아서 2위, 현대기아차가 680만 대 정도 팔아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2010년도에 5위에 올랐었거든요. 포드 제치고. 네. 근데 이번에 12년 만에 순위가 3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네. 네, 이 반도체 수급난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 수급 영향이 아예 없었으면은 또 이게 3위까지 올라갔을까 싶은데 반도체 수급 때 다른 경쟁사들이 좀 힘들 때 잘 대응을 해서 거기 아마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가 워낙 잘 팔고 지금 1월 데이터, 2월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른데 신용 등급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 신용평가가 AA에서 AA 플러스로 등급을 상향 조정을 해서 네? 와 이렇게 고금리에 힘든 상황에 신용 등급이 상향이 된다는 거는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들잖아요. 차 요즘에 굳이 제가 보기에 옆에서 보기에 굳이 벤츠 BMW 말고 한국산 차 타도 큰 뭐 20년 탈 거 아니라면 네. 아니, 더 좋아요 사실 벤츠 BMW보다 인포테인먼트는 그렇지. 못 전장은 따라갑니다. 옛날부터 잘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중요해졌으니까 지금부터는. 네. 저도 사실은 차 탈 때 제일 큰 낙 중에 하나가 물론 타이어에서 소리가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네. 클래식 제가 듣고 싶은 거 막 좀 크게 틀어놓고 실컷 듣는 거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인포테인먼트 중요해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CPI 항목들 중에서도 중고차가 2.8% 둔화됐는데 신차는 0.2% 강세 보인 거. 이것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고금리 상황에서 신차를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많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전히. 그래서 수요가 탄탄하다는 그 데이터가 그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출시 예정인 전기차도 있죠. 대형 SUV, EV9. 이것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고 싶어. 아빠들이 다 요거 기다린대요. 아 그래요? 네. 천천히 사야지. 뭔가 펠리세이드 같이 생겼는데 네. 기아에서 나오는 게다가 전기차 모델. 굉장히 크답니다. 네, 엄청 나 크답니다. 큰 차가 필요했어. 자전거 그냥 훅훅 싣고 나르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네. 그래서 네. 오늘 기아가 4% 넘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신용 등급이 강등 위기에 처한 굉장히 오랫동안 저 신입사원 때부터 좀 힘들었던 회사였던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가 신용 등급 강등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신용평가와 나이스 신용평가가 모두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신용 등급은 똑같습니다. A 플러스 등급인데 전망을 내렸다는 것은 좀 더 지켜보다가 나중에 등급도 내릴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작년 매출액이 26조 원 나왔는데 전년 대비 1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LCD 패널 가격은 이미 BEP 아래로 내려왔고 OLED 점유율이 그 LCD를 대체하지 못해서 영업 적자도 지금 2조 원 규모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캐펙스를 줄이진 또 못해요. 사실 이렇게 적자가 보는 상황에서는 캐펙스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돈이 계속 필요하죠. 차입금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지금 11조가 넘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36%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 상황에 차입금도 늘어서 네.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부채 비율도 좀 악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신평사들이 등급 전망을 좀 내린 이유인 것 같고요. 5%만 내도 5천억이네요. 근데 5,500억. 7%입니다. 에? 네, 최근에 네. LG 디스플레이가 채권이나 기업보험 같은 걸로 6천억 이상 조달했는데 그때 금리가 7점 몇 퍼센트 정도, 네. 7%가 넘게 조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등급이 떨어지면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야, 그러면 거의 이자돈만 7천억 내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이자돈만 7천억 이상 그렇죠. 내는 거죠. 11조면. 그렇죠? 11.5조면은 7천억, 8천억이네, 거의. 맞네. 진짜 많다. 세금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참 무섭습니다. 고금리가.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오늘도 반등 못하고 한 1% 정도 주가 하락을 했고요. 오늘 많이 반등을 했던 건설주, 뭔가 호재가 나와서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네. 빠져가지고 올랐는데 여전히 전망이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미분양이 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베스트 증권에서 건설사 건전성 점검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대형 건설사 합산해서 현금이 9조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현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PF 채무 보증 합산 금액이 7조 원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요거를 다 충당하고 남을 정도로 뭐 유동성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 네. 다만 미수금과 장기 대여금 중에서는 준공이 임박했음에도 미청구 공사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연내 손상 차손 반영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좀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미분양에 따른 이제 비용 증가 그리고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착공 되어서 발생하는 대위 변제. 최근에 우리가 대우건설 사례에서 한번 봤었죠. 네. 그리고 공사대금 회수 위험 등등의 이런 우발 채무들이 실제 손실액이 얼마일지 추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잠재 부실이 무조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베스트에서. 그랬더니 현재 컨센 기준으로는 건설주의 이 12개월 포워드 PBR이 0.4배, 0.4배면 역사적 최하단 정도인데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앞서 이제 보수적인 가정, 이 우발 채무 같은 거 다 이렇게 터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계산하면 0.5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하방 리스크는 뭐 최저 밸류까지 가면 한 20% 정도다라고 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보수적인 의견이 아직은 건설주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대건설은 4%대 반등을 했고요. 뭐 현대산업개발, DLENC, 대우건설 다 2, 3%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 AI가 챗 GPT-4를 출시를 했습니다. 야, 수주번이라고 했는데 계산이. 네. 네, 3.5 버전이 예전에 공개됐었는데 그것도 좀 놀라웠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 SAT, 읽기, 수학 이런 분야에서 각각 상위 10% 정도의 수준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훨씬 더 3.5보다는 창의적이다라고 하니까 실제 이제 테스트한 그 결과들도 보면 굉장히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기계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이렇게 탁탁 풀어내고 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이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증시와는 관계없지만 기분 좋은 소식.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석가탄신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렇죠? 토요일입니다. 네. 예. 근데 금요일 날 쉬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쉽니다.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행 가기 좋은 계절에. 네. 4월 달에 휴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네. 식목일은 없어졌잖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체 공휴일도 많이 지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래도 반등을 해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평소보다. 놀래서. 역시 하락장에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공포감이 쌓이면은 그런 마음이 더 들죠. 네. 하락장에는 저도 이제 기분이 조금 다운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해야 될지 약간 좀 생각도 좀 덜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럴 때일수록 이제 더 많이 보신다고 생각이 들면 더 책임감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